최근에 현대차 계약자 중 30%가 계약을 취소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것 때문에 기대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명확하죠. 와, 계약자 30%가 빠졌다고? 그럼 내 차도 빨리 나오겠네? 이런 거잖아요.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도 진짜 내 차가 빨리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거고, 이건 차주 개인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 그리고 국가 경제를 넘어서 글로벌 경제까지 살펴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일단 잘 들어오셨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문제부터 자동차 산업 그리고 차주들한테 끼칠 영향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기사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일단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 현대차 대리점에서 계약자의 30%가 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차 대리점 20개 중에 무려 15개 대리점에서 요즘 해약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뭐냐면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60개월 할부 기준으로 올해 초에 연 2.7%였던 할부 금리가 이번 달 초에는 연 6.1%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현대캐피탈이 선수율을 30% 올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수율이 뭐냐면 선수금의 비율입니다. 선수금이라는 건 만약에 내 차 가격이 1000만원이에요. 선수율이 30%면 300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700만원에 대한 할부금을 갚아가면서 차를 타는 거죠. 이 대목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30%가 빠졌다는 건 그만큼 내 순서도 빨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기 기간이 줄어드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입니다. 왜 결론을 이렇게 낸 건지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만 알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보겠습니다. 금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리란 뭔가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 너무 어렵죠? 그냥 금리는 돈의 가격 또는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리의 영향을 가장 직격탄으로 받는 게 대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대출 시장에서 가장 먼저 아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은행만 생각하면 안 되죠. 제품을 파는 기업 그리고 이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도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자동차 시장에는 캐피털 사라는 게 있거든요.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하나의 기계장치 상품이 아니라 금융 상품으로 판매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렌터카나 리스차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율이 높아져서 자금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현상은 증가하고 빌리는 행위는 감소합니다. 한마디로 저축은 증가하고 투자는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자금이 묶인다는 거잖아요. 자금의 흐름이 그만큼 줄어든다. 더 쉽게 표현하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위축된다 이거죠. 왜냐면 예금이랑 적금 이자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그만큼 저축을 많이 할 거잖아요. 저축을 한다는 건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이 묶인다는 거고,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고, 반대로 대출 이자가 높다는 건 큰 단위의 돈을 쓰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 하는데 이게 어려워지니까 아예 소비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랑 섞어서 말하면 경제의 총수요가 감소한다고 표현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그냥 경기가 어려워서 물건을 잘 안 사게 된다, 이 정도로만 표현해도 됩니다. 한편으로는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가 국가 경제에는 영향을 주지만 가게와 개인의 경제에는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인들은 대출을 받는 것만큼 예금도 많거든요. 물건을 파는 기업은 손해일 수 있지만 개인은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예금 규모가 1869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 가계가 787조 원이고 기업은 613조 원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주들은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 전에 비해서 예금 금리가 1%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 한 해 동안 18조 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한창 최악이라고 할 때 5대 은행의 정기 예금에도 11조 8,400억이 넘는 돈이 몰렸다고 하죠. 우리 가계가 1년 동안 늘린 예금 규모만 50조 원에 달하고, 그래서 국민의 흑자율이 지금까지 통계가 잡힌 이래로 사상 최대치라는 말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자동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나 이겁니다. 지금 고금리 영향으로 계약 취소 사례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계약 취소 사례는 대부분 렌터카나 리스로 차를 구매하는 계약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두드러지는 거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 할부 시장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 금융 자산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풀어서 말하자면 카드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한 규모를 나타낸 겁니다. 2016년에는 2조 7천억 정도 규모였던 게 2019년에 7조 원 규모를 넘어섰고, 작년엔 9조 5천억, 그리고 올해는 10조 6천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렌터카랑 리스 상품을 이용해서 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방금 전에 보셨죠? 금리가 오르면 이자율도 오른다고요. 이자율이 오른다는 건 캐피털 사이 할부 이자도 오른다는 소리거든요. 여기에 자동차 가격도 올랐죠. 핫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동차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너무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부품의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름과 동시에 부품 생산이 줄어들고, 이 소리는 공급이 그만큼
그만큼 줄었다는 건데 동시에 수요는 또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랜저 풀체인지 풀옵션 가격도 취득세 포함 6,200만원에 달하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면서 자동차 수요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나타내는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딱 고금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기죠.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요가 4.4% 줄었고요. 미국은 3%, 서유럽은 2.9%가 줄었습니다. 왜 국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자동차는 현금 구매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시불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야, 나는 렌터카도 아니고 리스차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할부도 할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렌터카나 리스차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사는 사람 중에 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계약 취소자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소리는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라서 기업들은 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대기업은 당장 타격이 적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농담하잖아요. 대기업하고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고요. 고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입니다. 자동차 기업으로 따지면 부품업체 같은 협력사들이 먼저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지금 물가도 높고 환율도 높고 금리도 높은 상황이죠. 이건 중소기업 입장에선 무슨 소리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생산 단가는 엄청나게 오른 상황에 금리 때문에 수요가 위축되니까 정작 물건은 안 팔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보면 2년 전 7월까지만 해도 776조 원이었던 게 올해 7월엔 930조 규모로 커졌습니다. 이 소리는 고금리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부정적입니다. 고금리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질문에 56% 넘는 중소기업이 대응 방안이 없다고 대답했고 43%는 불충분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대응 중이라고 말한 곳은 0.4%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진짜 대기 기간이 줄어드냐 이건데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게 좀 의아하죠. 왜냐면 고금리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실제로 계약 취소도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대기 기간은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이건 아까 봤던 기사 내용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자의 30%가 계약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여기 앞에 보면 뭐라고 쓰여있나요? 특히 한 대리점은 이렇게 쓰여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리점 하나에서 계약 취소가 30% 발생했다는 거지 현대차그룹 전체 계약자 중에 30%가 빠졌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사를 접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취소 사례가 많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아까 봤던 자료는 뭐냐 이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랑 유럽도 자동차 수요가 줄었다고 하잖아요. 이건 일종의 통계 착시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볼까요? 현대차의 전세계 판매량인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고요. 기아는 9%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기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낸 건데 현대차는 100만 대, 기아는 120만 대에 달합니다. 현대차가 1년에 파는 차가 4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 밀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당장 계약 취소가 생긴다고 해서 대기 물량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전체적인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가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점점 정상 범위랑 가까워지면서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고 출고도 활발해질 겁니다. 그리고 대기 기간이 워낙 길잖아요. 6개월 이상은 우습고 이제는 30개월 이상도 기다리라고 합니다.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고 지금까지 기다린 것도 있는데 아까워서라도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자동차 판매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고 이 소리는 대기 기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적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더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금리도 문제지만 환율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거든요.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4만 달러로 팔던 차가 있는데 환율이 1,200원일 때는 4,800만 원이던 게 지금은 환율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5,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해외 판매를 늘려야죠. 실제로 지금 가격이 비싼 차들은 특히나 해외 판매 비중이 많습니다. 왜냐면 팔면 팔수록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GV80도 국내 대기 기간은 30개월이 넘는데 캐나다 같은 곳들은 4개월이면 받을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고환율 영향으로 해외 판매 비중을 많이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대기가 줄어드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건데 대신 그런 건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친환경차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현대차그룹 전기차 중에서는 최초로 GV70 전기차를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미국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결국 해외 현지 생산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국내 공장 생산량 중에 국내에 판매하는 비율이 많아질 거라서 대기 중인 차주들이 기다려야 할 건 고금리로 인한 계약 취소가 아니라 미국 공장 완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워딩은 얼마나 세심하게 봤는지 통계 자료를 얼마나 적절하게 해석했는지에 따라 전망이 달라지는 거라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금리가 자동차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대기 기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